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그야말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남사친 무릎 위에 올라탔다가 시원하게 파혼당한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술에 취해 필름이 뚝 끊겼고 남사친에게 미친 짓을 시전하다가 발각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남친에게 파혼당했습니다. 원지 제 실수로 결혼할 남친과 파혼됐어요. 본문을 쓰기 전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요 29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필름이 끊기는 즉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은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건 명백한 실수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을 약속한 남친을 만나기 전 2명을 사귄 적이 있었지만 그래봤자 단기간이고 그런 만큼 깊은 사이로 발전했던 적도 없었어요. 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이 몇몇 있지만 그래 이 중 하나가 저와 문제가 생겼죠. 아무튼 지금까지 친구 이상의 이성으로 느껴본 적 하늘의 맹세코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현 남친이 제 인생의 진정한 첫 남자이고 또 진심으로 사랑을 하기에 결혼도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튼 저희 두 사람은 6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원래는 올해 결혼을 하려고 했었으나 다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4개월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히 18일 전인 10월 10일 토요일 저랑 친한 친구가 제가 소개해준 본인의 남친과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며 그 고마움의 표시로 밥을 산다고 해서 그날 다 같이 보게 됐어요. 참고로 제 남친은 그날 선약이 있어 같이 못 갔고요. 나중에 저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친이 온 걸 기억을 못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모였던 사람이 저를 포함해 동성 친구 셋 그리고 친구의 남친 거기다가 남사친 2명 딱 이렇게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특히나 저도 당연히 기분 좋았죠. 왜냐하면 제가 소개해준 커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평소 술이 좀 약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 이날따라 과음을 좀 했습니다. 많이 마셨죠. 그렇게 1차가 끝난 후 친구 커플은 약속이 있다며 무리해서 이탈을 했고 이후 동성 친구 1명과 더불어 남사친 2만 남은 상태에서 즉 4명이서 2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2차가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남친에게 연락을 했고 그리고 픽업을 와달라고 했죠. 그리고 남친은 11시쯤에 온다고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요 제가요 물론 취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정신이 멀쩡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후 맥주 몇 잔을 더 마신 뒤로 기억이 없어요. 진짜 뇌를 통째로 잘라버린 듯 아예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친구 집이네요. 그리고 이미 날도 밝아 있더군요. 거기다가 또 제 친구는 얼굴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고 순간 저도 모르게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 야 왜 그래 혹시 내가 뭐 어제 실수 같은 거 했어?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막 횡설수설 하더니 갑자기 바로 옆에 앉아있던 남사친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는 정말이지 글로 쓰기조차 부끄러운 그 짓 흉내를 냈다고 해요. 그것도 미친 듯이 소리까지 질러가며.
그러자 주변 테이블에선 야유인지 환호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술집이 때마침 저를 픽업하러 온 남친이 그 미친 상황을 전부 다 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깜짝 놀란 제 친구와 다른 남사친이 동시에 달려들어 저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얘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강하게 달라붙었고 죽어도 안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달라붙었던 남사친도 저를 밀어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명을 이겨버린 거죠. 실수라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제 남친은 이런 소리를 지른 뒤에 그대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잠수를 탔어요. 남친은 일요일이죠.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인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일찍 집에 들렀다 출근을 했는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받아요. 제가 집을 종종 다녀가는데 그냥 집을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중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더니 이대로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하네요. 각자의 집엔 서로 알아서 말을 하고 그냥 이대로 끝내자고 해요. 자기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합니다. 제 물건을 모두 가지고 꺼지래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다 소용없으니까 그냥 자기 눈앞에서 꺼지라고 합니다. 저처럼 더러운 년하고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대요. 저는 지금 친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날 쫓겨났고 남친도 집을 안 오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보니까. 지금 저희 집에는 아예 말도 못 꺼냈고요.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친구는 이런 저를 보면서 야, 어떤 남자가 그런 상황을 보고 용서를 할 수 있겠냐 라며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이대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제발 무슨 수가 없을까요? 저 진짜 실수예요. 실수. 기억도 안 나고. 술 진짜 너무 억울해요. 축하합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지금 쓰니가 하는 말은 생전 처음 저지른 실수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데 솔직히 나는 믿기가 힘든데. 아니 그래 뭐 진짜 실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본 남자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2번. 만약 반대였다면 당신은 용서를 했을 겁니까? 네 남친이 지 여사친이랑 에휴, 이건 절대로 용서 못 받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님 부모님한테 네가 했던 짓 그대로 이실직고 하고 그 남자분에게 더 이상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해요. 그리고 파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다 책임지고 알겠나요? 이게 바로 네가 그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자 사죄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주사가 그날 깨어난 것 같네요. 근데요, 이건 진짜 실수라고 해도 그래.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용납 못할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술 마시지 말아요.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테니까. 여튼간에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남자친구분은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너 같은 걸 걸러낼 수 있었으니까. 3번. 그냥 깔끔하게 본인 실수 인정하고 파혼하세요.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같은 거 하면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4번. 에라이 썩은 년아. 이런 와중에도 충격받았을 남자 생각 걱정보다 지 살궁리를 먼저 처하고 있네.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나마 그 남자에게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닥치고 이렇게 해. 이렇듯 용서를 빌려고 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리면 그 이기적이고 양심조차 없는 모습에 더 정털려. 그러니까 그냥 100배 사죄하고 결혼을 물러. 그래야 네가 사람이지. 알겠냐? 너는 이미 강을 건너버렸어. 5번. 그래 까지 마라. 네가 한두 번 올라탔겠냐? 내 댓글.
쓰니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입냄새처럼 말하기 핵 곤란한 거 있잖아요. 6번. 이야,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잔머리 굴리는 거 보소. 이 글 지 남친한테 보여주려고 첫 남자라 구라치는 듯한 느낌이 팍팍 드는디. 그런 건디? 7번. 업소녀도 팁 안 주면 저런 짓은 안 합니다. 8번. 내 보기엔 절대로 처음 아닐 겁니다. 내가 아는 언니도 술만 처음 마셨다 하면 개로 돌변해서 아무 남자한테 바로바로 올라타고 연병을 떨어대요. 술집인데. 게다가 동작은 또 얼마나 잽싼지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갑자기 달려들고 거기다 힘도 마찬가지야. 정말 천하장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주변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인 남자가 있는 힘껏 밀어도 절대 안 떨어져요. 남자는 밀고 나는 뒤에서 잡아당기는데 절대 죽어도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미친 년인 줄 알았다니까. 알겠어요? 그게 바로 네 본성이야. 9번. 이제 와서 뭔 용서를 받아. 그냥 그 정도로만 끝내주는 걸 감사하다 생각하고 얼른 짐 챙겨서 꺼지세요. 이 쓰니도 그러네요. 보통 이렇게 이제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핑계가 있죠. 술 때문에 그랬다. 우리나라 법도 그지 같아가지고 심신미약이니 막 그런 개소리 하잖아.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술 먹고 잘못을 하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 해. 보통은 자기가 술 먹고 개가 되는 걸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잖아. 술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를 했고 술 때문에 사람이 변해가지고 뭐 죄를 저질렀다 이러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술은요 사람을 변하게 하지도 않고 악랄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게 해주죠. 다시 말해서 술 먹고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저지를 만한 놈이 술 처먹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좀 하자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악랄해져가지고 사고를 저지르고 뭐 사람을 때리고 뭐 살인을 하고 뭐 이런 뭐 뉴스도 나오고 뭐 어른들 막 그런 말 하는데 아닙니다. 애들이 게임을 해서 악랄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악랄한 새끼가 게임을 했을 뿐이야. 게임 때문에 악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악랄한 놈이 그 게임을 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술 핑계 대지 맙시다. 그냥 네가 그런 거야, 네가. 감사합니다.